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 노현석이고, 지금 아마 이제 이번 행사에서 다른 분은 도구를 많이 설명할 것 같아서, 제가 도구를 솔직히 잘 쓰지 못하고, 다양한 걸 시도 못하는 편이라서, 저는 그냥 지금까지 어떤 번역을 했다는 거라, 왜 지금 아직까지 계속 번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시작하고, 지금 어떻게 왜 아직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름은 노현석이지만 거의 푸르하고 저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안드로이드 개발자입니다. 간단한 인트로랑 어떻게 시작했고 이렇게 번역이란 것에 매력에 빠졌는지 더 나은 번역이라고는 좀 적었는데 좀 어떻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있는지 좀 고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제 지금 블로그 보시는 페이지가 첫 페이지인데 그냥 완전 그냥 개발자 블로그예요. 포스팅이 대부분이 안드로이드 개발에 한해서만 적혀 있고 그것도 대부분 다 일본어 한정에서 발표 자료의 번역, 블로그, 구글 I/O나 구글에서 했던 행사의 자료 요약, 아주 밋밋하게 제가 트러블 슈팅한 걸 정리한다든지 개인 생각을 아주 1년에 한 번 포스팅할까 말까 연말에 웬말 회고용으로 적던가 그런 용어를 거의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사 준비하면서 제가 첫 번역을 어떤 거였는가 이런 걸 했더라고요. 내용 버터나이프라고 했는데 그냥 저희 개발하는 사람이 뭔가 특정하게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적었는데 쓴 게 한 2015년도 이미 실제로 만으로 한 4년 몇 개월 전에 있는 포스팅인데 보고 오랜만에 다시 한번 잠깐 봤는데 좀 약간 부끄러운 단어들도 되게 많고 좀 감회가 좀 새로웠습니다. 이제 이 좀 들어가기 저라는 사람에서 좀 약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IT에 대한 관심도는 되게 높은데 좀 아직 참 슬프게도 저는 영어를 거의 못합니다. 아마 이제 영어 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다른데 저는 시험 쳤을 때 7점을 맞아본 적입니다. 그 정도로 영어를 거의 못하고 개발 용어 외에는 저는 거의 그냥 어디 떨어뜨리면 못 살아나올 정도의 수준이지만 근데 안 좋게 한국어도 못합니다. 아마 저랑 커넥션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쓰는 단어는 되게 적고 약간 직관적인 단어만 쓸 줄 알고 이렇게 약간 풍부한 지식이 좋은 약간 전문성이 느껴진 단어는 전혀 못 씁니다. 근데 이게 또 약간 다행히 일본어는 좀 어떻게 좀 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만화도 많이 보고 그래서 좀 이렇게 하다 보니 제가 원하는 이제 쓸 수 있는 것들만 추려서 블로그를 제가 계속 읽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일본 블로그를 좀 많이 읽고 일본 자료들을 좀 많이 읽는 편인데 이때 시기에 저희가 시간도 좀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회사 끝나고 집에 왔을 때 한 4-5시간의 개인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때 계속 그냥 블로그 읽고 자료 듣고 참관하고 이럴 때 조금씩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용 좋은데 뭔가 한국어로 된 곳은 없더라고요. 한국어로 된 곳이 약간 개발 쪽마다 좀 다르겠지만 한국 블로그에 약간 안 좋은 점, 단점이라 하는 부분이 실제로 이게 잘못된 내용이 다 퍼져 나가서 업계에 이게 그냥 당연하게 쓰고 있는 그냥 이런 것들은 이걸로 쓰면은 된다라고 약간 퍼져 있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아직까지 최근에 이제 안드로이드가 저희 쪽 기술 쪽에서 많이 그런 게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좀 더 정확한 내용이나 일본 쪽 자료들이 트러블 슈팅이나 약간 깊게 되게 미세한 핀셋을 꽂았고 거기 밑으로 한 100m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 특정 부분에서 좀 트러블 슈팅한 글들이 많아서 이거를 좀 좋아서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작하고 2년 후를 봤는데 제가 단순 번역이라고 해서 그냥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한 첫 해 15년대 한 21개 정도 했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16년도에는 드로이드 카이기라고 있는데 일본에서 있는 제가 좋아하는 안드로이드 행사 쪽이라서 이게 너무 좋아서 그 발표 행사 자료를 한 21개 그냥 계속 번역을 하고 그분들한테 계속 번역했다 트위터로 알려드리고 했다 보니 이게 좀 쌓이다 보니 아주 좋은 게 2017년 행사에 제 이름이 나왔어요. 그때 해외에서 참석했던 사람으로 제가 소개가 됐어요. 다행히 저한테 사진 찍히고 이런 건 없어서 다행인데 저 부끄러워서 나와서 이때 느낌 되게 다르더라고요.
정말 뭔가 이렇게 살짝 빠졌어요. 이거 진짜 이거 약간 달라. 그래서 약간 홀릭이라는 또 이제 그다음 주제가 좀 넘어갔는데 이때 저희가 2015년도, 16년도 기준으로는 약간 슬럼프가 오네요. 아마 다른 직종님들 슬럼프도 많으시겠지만은 실제로 제가 저 연차가 한 5년 차 정도일 때 그냥 공부하고 컨퍼런스 참석하고 공부하고 컨퍼런스 참석 그냥 블로그 읽고 이걸로는 제 실력이 안 올라요. 그냥 어느 순간 딱 정체가 돼 있더라고요. 되게 뭔가 답이 안 보였어요. 이게 한 3년 넘게 정도 되다 보니 저도 되게 약간 소극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뭔가 그냥 받는 데 익숙한 거지 내가 주는 데 익숙한 거 아니에요. 제가 기본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한 10년 전이나 제 진짜 어린 친구들은 다 놀라고 있어요. 네가 왜 발표를 하냐고. 제가 뭐 부끄럼도 많이 크고 사람들한테 많이 서는 것도 힘들어하는 성격이라서 좀 이런 것들 통해서 좀 바뀌어졌는데 번역 1년차 하다 보니 번역 첫 해는 그냥 공부는 기본기를 쌓는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번역은 기본기가 좀 설명도 있고 다양한 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결과물까지 같이 더보니 응용에 대한 것까지 같이 좀 제가 배울 수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고 새로운 것도 없고 다양한 거죠. 뭔가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고 그러다서 둘 다 배우는 느낌이죠. 1+1이 번역하는 것마다 1+1의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1년 차가 일대 막 그냥 뭔가 재미있네 라는 느낌이었었는데 2년 차에 이제 번역 이제 2016년이죠. 근데 10년부터 뭔가 조금씩 이제 트위터나 올린다든지 뭐 블로그나 여기 이제 뭐 페이스북 올려서 슬랙 올리다 보니 사람들이 만날 기회가 늘어나는 거예요. 저번에 올린 번역 봤는데 좋았습니다. 뭐 이런 평가도 듣고 2011년, 17년도에서 와서 뭔가 그런 것도 생기고 그래서 그리고 되게 소극적이었던 제가 조금씩 바뀌고 있더라고요. 조금씩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실제로 제가 계속 번역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제 걸 보고 제가 공유하고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제가 좀 약간 좋더라고요.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점점 더 이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 차 이제 완전 끝판 찍었습니다. 3년 차에 완전 그냥 틈날 때만 해요. 저희 저도 이상한 모임이라고 있지만 그냥 특정 행사 모여서 그냥 각자 모여서 뭘 하는데 저는 계속 번역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뒤에지만 이 3년 차 때 엄청나게 이제 많은 걸 좀 하고 다양하게 좀 더 많이 좀 사람도 말도 많이 좀 하게 된 계기 됐습니다. 실제로 저 컨퍼런스들을 일본을 처음 가서 그냥 놀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오직 컨퍼런스만 들으러 가고 그리고 번역 자료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게 뭔지 소개도 되고 번역 자료도 한국에서 인정도 받고 그러면 이게 완전 좋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나를 이제 존중해 준 느낌 그런 만 느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아직 좀 아쉬운 게 4년 차에 이제 조금 여러 가지 회사에서 좀 바빠서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제가 번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건강이나 스테이터스를 유지하는 데가 되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틈날 때마다 하다 보니 특정한 이제 약간 주제 선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난이도 선택을 더 가려서 좀 하게 되었고 작년에 좀 제가 개인적인 프로스팅이 너무 안 좋아서 스스로한테 좀 채찍질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제가 한 4년간 포스팅한 횟수 번역만 했던 횟수거든요. 이때 17년도 이때는 실제로 제가 드로이드 카이기라고 있지만 저거 그냥 발표 행사 하나 30분에서 50분 하는 발표 행사를 총 24건 정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발표에 따라 슬라이드가 한 120장 넘는 거 그런 걸 한 24개 정도 하면 대충 계산만 한 2,000장 정도의 슬라이드를 번역한 거랑 비슷한데 이때는 그냥 기분이 좋아서 했거든요. 근데 상황은 그렇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보니까 지금 방금 제가 한 20분 전인가 이렇게 구글 아나리틱스에 들어가서 탑 10을 좀 찍어봤는데 다 번역이더라고요. 저희에 관한 정체성이 딱 드러나는 저의 블로그의 행사고 드로이드 카이기 어떤 거 잠깐 보여드리면 그냥 일본에서 하는 행사인데 이렇게 처음에는 룸이 작았는데 점점 룸 층까지 가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약간 이제 이렇게 행사가 다 있는데 저도 이걸 다 번역하고 싶은데
제 몸이 따라주지가 않더라고요. 실제로 행사가 2일이 있는데 15분, 20분짜리 행사도 있고 40분짜리 행사도 있고 이래서 좀 이렇게 늘어난 만큼 제가 좀 바뀌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선택과 집중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 이제 과거에 저는 저 왼쪽 화살표였지만 점점점 이렇게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좀 더 발표도 하고 다른 행사 오거나이저도 같이 하고 뭔가 공유를 해주고 블로그만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지식을 공유해주고 그걸 내가 어떻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다른 행사 운영지도 하게 좀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랑 그래프는 좀 다르지만은 저는 친화력 되게 낮고 네임드도 낮고 뭐 지인도 되게 소규모예요. 뭐 자주 뭐 사람 먼저 가서 뭐 인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 지인도 뭐 대학교 만난 사람, 회사 만난 사람이 전부고 개발력이라고 그냥 스스로 자부해서 좀 3칸 넣었지만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나서 약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한국어가 좀 올라간 거는 그냥 띄어쓰기를 좀 잘하게 되는 느낌. 번역을 하다 보니 약간 부산대에서 많이 해주시는 그런 글들이 왠지 여기서 띄어쓰기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때는 내가 먼저 번역할 때 띄어쓰기 하게 돼서 그 정도의 효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한국 띄어쓰기 외에는 한국어가 늘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다음으로 어떻게 좀 번역 어떻게 개선할 거에 대해서 이 번역 모임이기 때문에 번역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한다면은 약간 이제 일본 쪽들이 점점점 이게 제가 번역하는 내용들이 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림에 자꾸 일본어를 적어 놓으시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번역하지? 그래서 그냥 뭐 캡처 떠서 밑에 주석으로 넣기도 하는데 어떤 분이 아이패드로 캡처를 하셔서 거기 위에 한글로 더 치어서 하기도 보니 아이패드 사야 되나라는 좀 생각도 들더라고요. 실제로 서피스도 있지만 좀 그리고 요즘 일본어다 보니 약간 한국어로 이렇게 전환 가능한 일본 특유의 표현들, 약간 의성어, 의태어들 거기들만 약간 하는데 우리나라에 약간 맛깔나는 그런 단어가 없더라고. 특히 제 머리에 있는 한국어로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 다양한 분들이 좀 제가 일본 한번 갔다 오면 한국어를 까먹거나 이런 식도 있다 보니 더 좀 그런 상황이 좀 많고. 하지만 이제 번역 사이트도 다른 분들 많이 하시지만 기술은 확실히 약간 제 체감으로는 구글 번역을 그냥 넣는 게 가장 좀 좋지만은 조금이라도 뭔가 대화에 대한 문장이 나오면은 확실히 좀 약간 파파고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그래서 기술을 자꾸 파파고를 했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여기 제가 회색으로 했는데 제가 앞에 분들이 다른 PDF를 텍스트로 바꾸는 거 그런 거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예전에는 뭔가 PDF를 이렇게 싹 긁어서 붙여놓으면 원문이 복사됐는데 요즘 일본 하시는 분들은 일본 쪽은 다 긁히지도 않고 붙이면은 다 깨져서 나와서 제가 한자 그냥 뇌번역을 하면서 한 뒤에 이거 부산대 돌리고 이런 쪽을 그냥 반복하고 있습니다. 번역자 다른 분들 아까 서브라임 이런 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쓰시는 분들 있지만 저는 타이포라를 쓰고 있습니다. 타이포라는 그냥 제가 올리는 사이트가 지킬이랑 마크다운 기반으로 적상해야 되는 거라서 타이포라 자체가 마크다운 편집기인데 이걸 저장 자체도 마크다운 가능해서 눈에 보이는 게 좋다고 마크다운 이쁘게 나오는 거를 제가 치고 저장한 걸 그대로 그냥 블로그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좀 쓰고 있고요. 이번에 하다 보니 좀 제가 좀 소홀했던 것 같아서 약간 제 미래에서 투척을 했어요. 보시면은 이게 캡처했을 때는 좀 얼마 안 됐는데 만든 지 2시간 전에 만든 이슈고 여기 그리고 제일 위에 거는 만든 지 몇 분 전. 그래서 저기 리스트를 이제 좀 차곡차곡 넣어서 제가 못했던 거를 좀 더 해볼 예정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타이포라 자체는 한번 잠깐에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좀 적었는데 제가 이제 타이포라를 이거 보시죠. 타이포라 자체는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위쪽은 제가 블로그 쓰는 걸 그냥 갖고 온 거라서 여기 에디터, 뭐 헤더나 이렇게 나머지 링크를 다 넣는 것도 가능하고 이미지도 바로 랜딩이 가능해서 약간 프리뷰 느낌을 그냥 바로 에디터로 쓴다는 느낌이 좀 편해서 저는 타이퍼를 좀 애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블로그 초벌 번역할 때도 여기서 다 작업하고
그 비주얼 스터디 코드 처음에 써봤는데 약간 랜딩하는 거나 제가 원하는 느낌의 약간 랜딩이 잘 안 그려지는 게 잘 안 돼서 좀 아쉬웠는데 제 아는 지인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좀 쓰고 있는데 나름 이쁘게 잘 나오고 이거 쓰고 나서는 특별히 제가 완전 온라인으로 뭔가 작업하는 환경의 사람이 아니다 보니 저는 완전 철저하게 오프라인으로만 작업하고 클라우드 이런 거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편하게 쓰고 있어서 앞에 분들은 다 잘하셨지만 잘 쓰고 계시면 좀 저랑 약간 특이한 다른 부분은 딱 요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